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상당히 떨리네요. 네. 오픈을 하고서 제 일주일이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저의 지인분들도 계셨지만 또 들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셔서 이게 내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히 자칫하다가 이거 굉장히 큰 편견을 만들어드리는 컨텐츠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들으실 줄 몰라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예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 친한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말하듯이 되게 또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 톤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또 매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너무 잘 짜여진 구성과 그런 보이스 물론 좋죠. 근데 가끔씩 이상한 주접을 또 들어주셔야 또 이게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의 썸네일과 프롤로그에 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면 조금은 낮추실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채널 오픈이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더 몰입을 많이 해야 해서 평소에 자는 수면 시간보다 조금 덜 잤고 좀 더 늦게 잤고 이런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가 오픈하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 링걸 꽂고 누워 있었어요. 책기가 돌아서 약 먹고 잠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죠. 제가 정작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얘기를 해놓고 제가 쉬지를 못해서 일주일 만에 병이 나버렸다? 이게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큰 의미를 찾았어요. 어쩌면 1년 동안 푹 쉬면서 진짜 잘 놀고 잘 쉬었던 그때 상황과 다르게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나름의 출사표를 꺼내 들었고, 그 일주일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긴 건데, 거기에서 제가 페이스를 잘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맞추면서 내 생활을 같이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패턴을 재정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금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미리부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드리게 될 에피소드겠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도 요동을 치고 있는 한 2주를 보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영향도 최근에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더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사실 제가 최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풀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리로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드릴게요. 같이 즐겨주시고 또 좋은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띄워드리는 노래들,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1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퇴사 후 저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쉼표가 있으신가요?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그리고 직장인이었을 때는 연차를 내는 날이 또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하거나 아니면 또 미뤄놨던 것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쉰다는 느낌보다는 긴 일주일을 달리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됐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맛집 탐방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쉼다운 쉼, 휴식다운 휴식은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휴가가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느꼈어요. 근데 그 휴가를 저는 꼭 여행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행도 이왕이면 회사가 있는 이 나라를 벗어나서 저 멀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겠다. 그래야지 진짜 해방감을 느낄 것 같았어요. 했던 일이 프롤로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육이 있다 하면 뭐 서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장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고 KTX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지 저는 그런 거 다 알아요. 이 칸에 이 자리를 앉아야 돼.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KTX, 뭐 SRT 뭐 진짜 단골로 탔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휴식을 취하러 국내를 가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해외를 가면 그 해방감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물론 다 어딜 가도 모르지.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냥 한국어가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어쩌면 진짜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이게 진짜 진정한 쉼을 위해 온 것 같다. 뭐 그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열심히 고생하면서 뭐 단 한 주를 위해서 진짜 돈을 못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진짜 가고 싶은 곳을 좀 용기 있게 티켓팅을 했죠. 그때 있을 때만큼은 너무나 진짜 해방감, 자유로움, 너무 행복해, 즐거워 막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커요. 통장이 뭐 텅텅 비는 거는 뭐 말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내가 그 시간 안에 즐겁고 기뻤을수록 진짜 돌아와서 밤마다 사진첩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라니, 내가 여기에 배경에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거 전생 아닌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후유증이 너무 힘들었고 진짜 회사에 있는 내가 너무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현타가 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 어떤 컨텐츠 하나를 봤는데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아시죠? 그 빨간색 안경테 쓰시고 항상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동진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행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그 시간만 행복하면, 그 한 번만 행복하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다. 저한테는 쉼이 여행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시간도 많고 적금 깨고 깨면 또 돈도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론가 한 번쯤은 훌쩍 떠나볼 맘도 한데 작년 동안 쉬면서는 한 군데도 여행을 가지를 않은 거예요. 전 진짜로 공감했습니다. 채널 이름을 오늘의 쉼표라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개 후보가 있었어요. 정말 고르기 힘들었지만 이 오늘의 쉼표라는 것을 딱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이 쉼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했고 의미를 또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였더라고요. 첫 번째로 음악을 들을 때 막 몰아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쉬어주기도 하고 또 잔잔한 부분이 있으면서 또 클라이막스처럼 몰아치는 부분이 있을 때, 완급 조절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듣기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수들의 보컬에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어느 구간에서는 쉬기도 하고 숨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수가 음만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글을 쓸 때도 쉼표가 있죠. 그 문장 부호로서 우리가 쓰는 컴마, 쉼표 어떨 때 쓰나요? 어떤 단어들 사이마다 쉼표를 찍어주면서
그 내용을 잘 구분시켜 주기도 하고요. 문장 안에서도 쉼표를 통해서 내용이 전환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장들이 가득 쓰여져 있는 어떤 페이지에도 사실 빽빽하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 종이 안에서도 일부러 떼어놓는 여백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이 여백을 잘 구성하게 되면 글이 아무리 많더라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보이기도 하겠지만 안에 맥락과 내용을 훨씬 더 잘 읽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이 여백입니다. 그래서 여백의 미라는 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쉼표, 여백, 어쨌든 이런 빈 공간이라는 게 균형감이구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감히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하루여도 좋고, 일주일이어도 좋고, 아니면 몇 년, 어쩌면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과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을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은 건 내가 어느 한쪽에 집중하고 치우친 쪽으로만 살고 있을 때 그 치우친 균형을 어떻게든 삶은 다시 맞추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쉴 수밖에 없더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굉장히 원치 않는 타이밍과 원치 않는 상태로 그 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쉼에 대한 의미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제 퇴사할 당시의 스토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치우친 삶을 살고 있어서 원치 않는 타이밍과 원치 않는 쉼을 감당해야 될 그 이유가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냥 의뢰 직장인들이면 가벼운 스트레스성 질환 하나는 가지고 살지 않나요? 근데 그냥 배가 또 아프네 하고 그냥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어느 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배가 아파 봤어도 이렇게 아픈 건 처음 아파봐. 너무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팍 들어서 바로 그날은 어려웠고 바로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소견서 써줄 테니까 가급적 빠르게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큰 병원을 갔어요. 2군데를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다른 곳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2군데를 잡고 2군데를 다 갔는데 똑같았습니다. 얼른 수술합시다. 3주 정도였나? 저희 집 근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급하게 휴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일들을 무려 5명한테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서 정신없게 그 와중에 저는 또 제가 했던 일에 대한 보고서까지 써내면서까지 휴직을 위한 아주 타이트한 그 일정들을 소화해내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저. 어떤 생각을 그때 했냐면 드디어 한 달 동안 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수술 하루 전에 병원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입원을 하고서 병원 천장 이렇게 껌뻑껌뻑 바라보는데 병원 천장은 왜 그렇게 사람을 청승맞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천장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걸 그냥 한번 쓱 훑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 이게 진짜 진심으로 너무 와닿아서 잠깐 눈물 하나 또르르 흘렸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그동안 살던 삶은 제가 없고 그냥 직업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워커홀릭 그 자체였습니다.
주어진 역할,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그 능력들이나 어떤 발휘하는 뭔가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주는 뭔가 인정과 칭찬,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시키는 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시킨 일도 해요. 그리고 레벨을 알아서 올려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열심히 더 해. 그러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놈 쓸만하군 하면서 일을 또 줘요. 또 저는 해요. 또 줘요.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일에 중독된 것이냐? 아니요. 저는 빨리 퇴사하고 싶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가지고 있었던 꿈은 얼른 성장하고 얼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내 일을 가지고 당당하게 난 퇴사할 거야.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한 퇴사를 결심했을 때에는 그동안 잘 쌓은 나름의 경력으로 뚜렷해질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제가 병원에 끌려와 있었고요. 그때 기준 약 한 6개월 정도는 정말로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교육이라는 제 업과 강사라는 역할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번아웃이 한번 세게 왔었어가지고 겨우겨우 달래면서 잘 시간이 흘러온 거였긴 한데 그럼에도 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완전한 퇴사가 지금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 거니까요. 근데 당장 지금 내가 해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진짜 해야 될 고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일단은 다음 주 막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나름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어쨌든 인정받는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계속 쌓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좀 미룬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를 갉아먹었던 일이었던 거죠. 또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였고 처음 터지는 그 역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또 컸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현실에 안주시키고 있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등 따숩게 주는 월급을 당장 끊어낸다라는 부분에서도 용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굉장한 계획형 인간, 타워 J이고요. 생각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결정을 쉽게 바로 하는 편은 아닌데요. 플랜 B도 계획도 세워둔 것도 없었지만 저는 복직 대신 퇴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명확한 답은 딱 하나였으니까요. 다시 나를 타협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제가 저를 내치는 그런 선택이었었던 거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제가 고대했던 그 퇴사를 해내고 후련할 줄 알았으나 또 전혀 예상도 해본 적 없었던 혼란스러움을 마주했고 또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정말 너무나 크게 느꼈다는 거였어요. 퇴사가 저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그 디데이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퇴사 당일날까지도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큰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서도 한 일주일 정도?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슬슬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에 엄청나게 냉소적이게 된 거예요. 제 친한 친구들하고도 그 시기에는 좀 제가 연락을 하는 걸 꺼릴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애정하고
또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강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진심이라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 너무 지쳐서 그러나? 내가 좀 쉬면 괜찮을까? 이게 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겨우 2달 지나서 회복이 여전히 아직도 한참 필요한 상태였고, 근데 너무너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제가 많으니까 와, 진짜 제가 최악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쉬고 싶었던 쉼이 매일매일 펼쳐지는데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저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생산성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혼자 많이 다잡았던 것 같아요. 퇴사 직전에 처음 듣게 되었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만 듣고 한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바로 악동 뮤지션의 낙하입니다. 이 멜로디가 참 독특해요. 근데 그 안에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낙하하는 것처럼 절망에 떨어지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옆에 있다, 응원한다. 이런 가사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노래 들으셨나요? 저는 좀 가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위로를 노래로 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중간중간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또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낙하라는 음악을 그냥 계속 빠져 듣는데 어느 날부터 이 노래 가사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의 가사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처럼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의지를 누구한테 해요. 이미 인간관계에 현타가 시게 왔는데. 그래서였을지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나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가장 믿어야 할 건 나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진짜 신기하게 좀 힘이 나요. 더 이상 몸도 마음도 나약해지지 않겠다. 내가 나를 믿어주자. 이런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분 탓이 아니라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왕 지금 상황이 이렇게 멈춰져 있고 이때 한번 이 의미를 자세히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결심을 좀 그래서 감히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또 이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어쩌면 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면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과감하게 이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8년의 커리어를 리셋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그 마음을 먹는다고 그런 삶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실전의 매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저와 제가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믿어준다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현실 생각을 못하고 너무 호기롭기만 한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내가 무슨 모험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자꾸 저의 자아와 내가 나를 믿고 싶은 자아가 자꾸 싸우고 충돌을 하니까 저는 진짜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러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나름대로 솔직하게 잘 알아채고 그리고 한번 나를 믿어보기로 한 거. 물론 처음엔 엄청 자주 혼자 졌죠. 맞아. 나는
지금 너무 호기롭기만 해. 현실을 모르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또 작정을 해놓고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병원에서 했던 자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경각심 하나로도 이거는 좀 지켜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에게 지는 하루였어도 그런 날에도 저는 조금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특히 가족들. 일단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은 지금은 다 됐고 푹 쉬자. 정작 이렇게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것만을 바라고 있는데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뭐 결코 돈을 벌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의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다 또는 내가 지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게 정작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만 해보자. 한 번도 그동안 이렇게 살아본 적 없었잖아. 한 번 살아보는 거야. 그래야 내가 어느 게 맞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될 테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지만 과도한 휴식을 한번 질리도록 한번 누려보자. 아주 밸런스 깨지도록 휴식을 취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이 회복되면 마음의 힘도 뭐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사고 방식에 있어서도 더 현명해질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막연하게나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능에 충실했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래 먹자. 지금 일어나면 내가 좀 잘 잤나? 아니 조금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자자. 이러면서 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를 구경하고 있으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게으름뱅이 백수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면 한숨 쉬는 삶.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뭐 스스로가 또 검열하지 말고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본인을 위한 쉼을 허락한다는 것 자체 그게 너무나 크고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쉼만큼은 어떤 무엇과도 진짜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 가치를 정말 잘 활용하려면 내가 그 쉼을 오롯이 받아들일 줄 아는가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에게 잠시 지친 모습을 봤을 때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저도 그랬고 참 많이 봤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살아가고 또 보살펴줘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한때 저도 그랬듯이 그런 일상을 또 그런 삶을 또 응원드리고 그 안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그런 치열하고 바쁜 하루 안에서도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안 해봐서 막연했던 것뿐이지 생각보다 잠시 멈추는 게 불안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청 큰 문제도 안 생기더라고요. 나를 돌아본다? 이게 너무 좀 막연하고 거창하다 생각이 든다면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내가 보내왔던 그 하루의 일상을 잠깐 되돌아서 생각해보는 그런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게 치이기만 했던 일상이었어도 그렇게 보냈던 내 시간을 바라본다라는 그 자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여러분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조금씩 놓아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한 아주 본능적인 선택을 하면서 충실하게 보내면서 혼란스러움은 또 계속 혼란스럽게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저는 뜻밖의 인물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를 같이 전하면서 오늘의 쉼표 첫 번째 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의 Surf라는 노래인데요. 큰 파도가 나에게 막 몰려와도 잠시 쉬어가자. 그리고 그 큰 파도의 물결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응원의 가사들이 참 듣기 좋았던 노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힐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도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